예, 파트 5입니다. Who belongs? 누가 여기에 속하냐요? 예, 누가 뭐 미국에 속하냐? 누가 미국에 살아야 되느냐? And by what terms?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Many legal scholars contend, 많은 법학자들이 contend 하면 주장하는 겁니다. 예. The application of territorial birthright citizenship 하면 territorial birthright citizenship 하니까 속재주의입니다. 속재주의. 속재주의의 적용이 to all immigrants, 모든 이주자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속재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has been a settled matter. 이미 해결된 일이었다 이겁니다. 오랫동안요. 그동안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settled matter, 해결된 문제요. 미결된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요. Since the Wong Kim Ark decision in 1898, 1869년 웡킴 아크가 관련된 그 법원 결정 판결 이래로요. 이미 세틀된 매터 이어왔습니다. But this assurance belies a more uncomfortable history. 그런데 이러한 그런 보장이 이거 해결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보장 또는 이러한 뭐 주장이 belie 하면요. 무엇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more uncomfortable history. 좀 더 불편한, 조금 더 불편한 역사요. 불편한 역사 또는 뭐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도 있죠. 불편한 진실을 진실을 감추는 거다 이거죠. 빌라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Start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조금 더 불편한 역사를 착각하게 만든다요. Nationalism and noxious forms of racism. 민족주의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해방 이후에 해방 전 또는 해방 전후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제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죠. 너무 국수주의에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noxious 그런 악명 높은 형태의 레이시즘이요. 말하자면 해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로 가득 찬 그런 좀 불편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We've grappled in every generation, 우리가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동안의 모든 세대, as we are doing today,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with예요. grapple with입니다. 우리가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대에 있어서 모든 세대가 살 때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과 씨름을 해왔다는 겁니다. The question of 다음과 같은 의문점과 씨름을 해왔어요. Who belongs? 누가 미국에 속하냐? 누가 미국 땅에 속한 거냐? 누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예, belong이라는 게 사실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belong to가 있고 예를 들면 belong to가 있고 belong in이 있고 예를 들면요 belong은 등등이 있는데 belong to는 이제 누구 것이다 이거죠. It belongs to me. 그것은 내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요. 소속을 나타내요. 소유. 그다음에 belong in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 belongs가 이 belong to가 아니고 belong in에 해당됩니다. belong in은요, 예를 들면요, he belongs in jail 하면요, 그는 원래 깜빵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동네 조폭이기 때문에 걔는요, 원래 깜빵에 있어야 되는 애야.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 그게 belong i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ho belongs는 누가 미국에 원래 있어야 되느냐, 누가 미국에 원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존재냐. 의 의문점 and by what term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그 의문점들 그런 이슈를 계속해서 씨름해 왔다는 겁니다. 마사 S. 존스가 Historian of Citizenship 이 시민권 역사를 특히 전공한 사람인데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고요. Citizenship has always been highly contested.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단히 좀 다툼이 많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됐고, 우리가 controversial이라는 말인데 형용사로 하면은 controversial 이어왔고요. 말썽이 많았고 and changeable 그리고 가변성이 있어왔습니다. In this country 미국에서요.
From 1907 to 1922, American women were stripped off. 미국 여성들이요, 무엇이 벗겨졌어요. 무엇이 박탈된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약 5년 동안 시민권이 박탈된 적이 있어요. If they married foreign national, 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요, 시민권이 박탈되었어요. 이 5년 동안에는. Indigenous Americans 하니까 토착민 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were not granted citizenship,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until 2024년까지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Residents of American territories, Puerto Rico, Guam, and the U.S. Virgin Islands, 이런 지역들은 사이판도 포함해서요. 이런 지역들은 미국의 주가 아니고 미국의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미국의 테리토리에 사는 주민들은요, 그랜드 시리즈 시민권이 부여되는데 바이캉 의회에 의해서 throughout the 20th century,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한테 시민권이 부여되었는데,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암시네요. 다음에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중에는요, more than 80,000 citizens of Japanese descent, 일본인 후예의 80,000 American citizens입니다. 일본인 후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8만 명이 무슨 일을 당했느냐. 8만 명 이상의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제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어서 그렇지 정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were held, 억류되었는데요. were held, were detained, 억류되었는데 were detained, were held, without 재판 없이 in internment camps, 그러니까 이런 그 수용소에서 재판 없이 억류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20일 동안에 이거 수사 마치고 어쩌고 처리를 일단 해야 돼요. 이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경찰에서 한 1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10일 안에 경찰이 검찰로요 기소해서 넘기든가 아니면 석방하든가 해줘야 됩니다. 경찰이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다음에 검찰도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해요. 빨리 재판을 넘기든가 풀어주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8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일본인 후예의 시민권자들이 이 수용소에서요, 아무 이런 법적 조치 없이 그냥 수용된 겁니다. 그럼 뭐야 이거? 전쟁포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태평양 진주만 공격했기 때문에 일본 이 시민권자들이 일본의 뭐 간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그거는 미국 쪽 사정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이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The current challenges to birthright citizenship. 그래서 현재 이런 속지주의에 대한 현재의 도전들은 have their roots, 그들의 뿌리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in the 1980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two Yale professors, 두 명의 예일 대학교 교수들 Rogers M. Smith and Peter H. Schuck, 두 사람이 began to write about, 무엇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The possibility that, 다음과 같은 가능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Birthright citizenship might not apply to, 이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요. To the children of unauthorized migrants, 허가받지 않은 이주자들, 즉 불법 이민자들의 애들한테는요, 시민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At the time, 당시 1980년대입니다. They regarded it, 이 두 학자가요, 예일 대학 교수들이 이 문제를요, 자신들이 주재하는 이 이슈를요, 주로 무엇으로 여겼느냐면 primarily as an academic challenge, 이 학술적 도전이다, 그죠? 그냥 캠퍼스에서 그냥 학문적 토론의 주제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question was so novel. 이 질문이 그렇게도 so novel은 새롭다는 거죠. 왜요? 이런 문제 제기가 이 불법 체류자에게서 태어난 애가 과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퀘스천이 그렇게도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so 다음에요, that은 결과죠. 그 결과로 we were concerne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걱정했습니다. People would think,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두려워했는데
it wasn't of any substantive significance. 이 논의가요, 이 이슈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of 다음에 결국은 명사가 나왔습니다. of significance. of 다음에 명사는 형용사라고 배우죠. 결국은 형용사입니다. substantive,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결국은 it wasn't, 이 전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It wasn't significant. It was significantly important. 예를 들면 significantly important at all. 뭐 이 정도인데요. 그게 significantly important, 전혀 상당히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그걸 두려워했어요. 이 이슈가 자기들이 제기한 이 논문 쓰는 이 주제가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일 거다. 그걸 두려워했어요. 하도 이 이슈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adding that, 추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he had always opposed, 사실은요 항상 반대했다는 겁니다. actually changing the policy,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을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반대인데 그냥 괜히 한번 논문을 써본 건데요. The 1985 book Citizenship Without Consent, 1985년도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민권 without consent, 동의 없이, 예를 들면 사회적 동의 없이 주어지는 시민권. 그것이 didn't take a stand on the issue, 어떤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책은 특정한 어느 한쪽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And it has never been reprinted. 그리고 이 책은 이거요 한 번도 다시 프린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쇄, 3쇄, 4쇄 이거 다시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다시 인쇄가 되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잘 안 팔렸다는 거죠. Nevertheless, 그러나 it captivated concept. 그러나 이 책이 누구를 완전히 보수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Who appreciated, 이 사람들은, 보수파들은요 무엇을 아주 감사히 여기다 아니면 높이 평가하답니다. 높이 평가하는 its argument, 이 책의 주장을요 다음 같은 주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즉 Congress didn't address the issue of, 의회가요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issue of children of unauthorized migrants, 이 불법 체류자의 어린이 문제, 불법 체류자 어린이도 과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를요 미국 의회가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이 의회, 우리가요 미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 우리가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우리가 흔히 이게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새삼 느낀 게요. 민주주의에서는 이 3부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입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끊임없이 반영하잖아요. 행정부는 대통령이나 총리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하고 직접 그렇게 계속 접촉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3부가 똑같이 보이지만 우선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정당이. 확보 못 해놓고 콩이야 파시야 불평만 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첫 번째죠. 그거 못하면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패배한 거예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의원이 적으면 여건 벌써 그 당은 패배한 겁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그냥 행정 담당관이고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건 의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요 이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요. When it wrote the 14th Amendment, 이 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를 작성할 때요 1860년대죠. 정확하게는 1868년에 이게 비준이 되는데 이 수정안이 그때는요 불법 이민자의 애들 문제가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이슈를 다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파들이 또 그 보수파들을 사로잡은 보수파들의 주장이 또 뭐냐 하면 it retained the power, 의회가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가 권한을요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To resolve the ambiguity through legislation,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To resolve the ambiguity, 이 애매모호성이에요. MB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런 애매모호성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through legislation, 입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런 애매모호성을 해결할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정의회가 조치를 취하자면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긴급 조치를 취해 볼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요. 그러나 모든 변화는 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